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모두의 이 관심을 끌고 있는 국민의힘당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 당선자가 발표됐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는 이준석 후보가 42%, 나경원 후보가 31%, 그 이준석 후보는 당원 투표와 일반 투표에서도 각각 이겼습니다. 이건 대체로 많은 이들이 예견한 대로 됐습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에게 우선 축하를 보내고 나경원 후보 등 나머지 네 분의 선전에 대해서도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넘어야 할 네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이를 여하히 넘길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준석 후보는 당대표라는 이 현실에 아주 직면해 있습니다. 이 선거 과정까지는 낭만적 생각, 자기의 큰 희망, 또 자기의 큰 포부, 의지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런 과정에서 앞뒤가 잘 맞지 않은 말이 있었다, 뭐 이런 공격도 있었지만 낭만적 생각에 이렇게 큰 포부를 밝혔었는데, 이제 대표다. 이건 아주 엄숙한 현실이다. 4년여의 폭정을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어떻게 대결해가지고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가 정권을 탈환하느냐 하는 과제, 당내의 대표 생각대로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느냐 하는 중지를 모으는 방법, 야권 통합의 과제, 생각해보면 아마 끔찍하고 산적한 일이 그의 어깨에 아주 무겁게 짓눌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대표에게 우선 네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극복 방법에 대해서 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지워라. 기억에서 잊어버려라. 김종인을 잊어버려라. 첫째. 둘째로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대한 유혹, 그런 압력, 이걸 경계하고 이걸 분쇄해라. 셋째로 이 정권이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책동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라. 넷째로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모든 걸 걸어라.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생명을 걸으라고 얘기했죠. 모든 걸 걸어야 된다. 생명을 걸 각오해야 된다. 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당을 떠나면서 참 민망하지만 이 당에 침을 뱉었어. 이것들은 아사리판이다. 여기에 무슨 대통령 후보가 나오겠느냐. 아주 침을 뱉고 나갔습니다. 그런 그가 3월에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났을 때는 별의 순간이 왔다. 그는 잘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국민의힘당 이 전당대 막바지에 가까이 와갖고는 일개 검사 나부랭이가 바로 대통령이 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역사가 없어. 그리고 내 눈에는 지금 여권 통틀어가 100% 대통령감이 없다. 이거 완전히 표면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이게 폄훼했습니다. 왜 이러느냐, 김종인 씨가. 그 사람이 4월 7일 재보궐선거 끝나고 난 며칠 뒤에 금태섭 전 의원하고 만났어. 그 구상은 금태섭, 윤석열 묶어가 프랑스 마크롱처럼 제3세력을 형성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내고 자기가 거기에서 상황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계산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러 관측이 있는데 자관 그는 지금 이게 분열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에게 이준석 대표는 이 경선 초기에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돼서 선거인단이 구성되면 거기에 책임자로 선거인단 위원장으로 내가 모시겠다.
그 비난이 있으니까 그건 대통령 후보의 동의가 있을 때 하겠다. 이게 말꼬리에 부담을 남겨놨습니다. 20, 30세대가 물론 80 넘은 사람이니까 과거의 행적을 자세히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김종인 씨가 한국 정계에 긍정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요소는 참 이거 안 된 말이지만 약효가 다 떨어졌어. 다 말라붙어 버렸어. 거기에 이준석 이제 대표가 눈길을 준다? 무슨 선대위의 위원장으로 모신다? 이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리세요. 나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오늘 당선된 지금 직후 1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경고적으로 충고하려고 합니다. 잊어버리세요. 두 번째로는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경계하고 이거 박살내세요. 박살내야 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젊기 때문에 그를 배후에서 지원하거나 친근감을 갖고 있는 당 내외의 인사들 가운데는 이 이원 집정부제 개헌론자가 많아요. 김종인 씨가 절대적으로 이원 집정부제 개헌론자였지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면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이 정권이 패배한다. 그렇게 되면 아주 비참한 꼴을 맞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서 정권 실세들이 당연히 적폐 수사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보다도 더한 적폐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누구는 이런 말까지 했죠. 약간 우스갯소리가 끼어 있는데 야권이 내년에 정권을 잡으면 이 서울 근교에 구치소를 하나 새로 지어야 될 것이다. 왜 그러냐? 구속될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자, 이런 지경까지 돼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원집정제 개헌이 이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중요한 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허수아비 대통령, 외교 안보 권한만 맞은 허수아비 대통령 직접 뽑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데 이 국회가 지금 여당이 장악하고 있죠. 거기서 총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 권한을 장악했으니까 사법 권한도 지게 되고 수사 권한도 지게 되니까 그 문재인 정권 실세와 대통령 자신의 퇴로가 안전하게 열릴 것이다. 그럼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를 도모하면. 왜? 우선 국회 발의가 통과되려고 그러면 3분의 2 이석이 필요한데 지금 명분만 적당히 엉터리 세워지면 국민의힘당 의원 중에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어떠냐? 시간 2달이면 돼요. 국회에서 발의해가지고 대통령이 20일 공고하고 공고 후 60일 안에 국회가 이결하고 국회가 이결한 이후에 30일 안에 국민투표다. 이걸 그냥 복잡하니까 딱 줄이면 2달이면 가능하다. 이게 2달. 2달이면 해치울 수 있대. 국민투표까지. 그러니까 왜 개헌을 하려고 하느냐? 현행헌법이 뭐가 문제가냐? 현행헌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현행헌법을 안 지키는 세력에 대해서 헌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게 잘못된 것이지 현행헌법을 안 지켜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고 이런 거. 아니 국회의원들이 자율권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침해하고 상권 분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침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넣는 개헌이라면 저는 100번이고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을 안 지켜놔놓고 이 현상에 대해서 개헌을 한다. 이건 천인공노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헌법에 대해서 좀 더 만일 그쪽으로 좀 기울였다 그러면 뭐 저 같은 사람 의견도 또 한번 자세히 들어봐요. 그 절대 불가한 일이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원집정제 개헌에 철저하게 경계할 뿐 아니라 박살을 내라. 세 번째로는 문재인 정권이 아주 악의적으로 야권 분열을 책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로는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 2가지죠. 하나는 중앙지검장 당시 옵티머스 사건 수사 고발 사건을 흐지부지 했다. 불기소 처분한 일이 있다. 둘째로는 검찰총장 자리에 앉아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에 대해서 그 검찰의 유리한 증인을 억지로 법정에서 정확했다, 검사가. 그래서 한명숙 씨에게 불리하게 정언토록 한 모해 위정 사건을 혐의가 없다, 그 검사의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다. 공수처가 발표를 했어요. 이게 우리 형사소송법을 좀 멀리서 본 사람들은 그렇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공수처에는 정권 실세를 비롯해서 수십 건이 시민단체에서 고발되어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걸 가려내 가지고 그것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서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수사에 착수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강 내사 단계에서 훑어보고 그냥 공소권이 없을 때는 공소권 없음 덮어버리고, 그리고 사건으로 입건했다 하더라도 이건 뭐 당사자를 부를 필요도 없이 몇 사람 고발인 측이나 몇 사람 조사를 해가지고 혐의가 없다, 이거는 그렇게 처리해야 할 사건인데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알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짜고 치면서 이 야권 분열을 획책하는 한 방법, 한 길을 우리 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그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흑색 자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다. 기자들이 물었어. 아주 핵심적으로 날릴 만한 게 있습니까? 그건 지금 내가 말할 수 없다. 자, 이런 책동들이 야권을 분열시키고 유력한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는 대통령 후보감을 이렇게 쥐어박아가지고 야권의 혼란을 일으켜서 이것 때문에 야당이 위축되고,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 이원집정제 개헌을 야당이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김종인이 같은 사람이 춤추게 하려고 하는, 이거 엄중히 경계해야 되고, 이준석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보인 그 강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맞서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게 젊은 사람 아니에요? 그게 젊음의 패기를 거기에 보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범야권 후보 단일화에 이준석 대표가 낭만적 생각으로 또는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범야권에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모든 사람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거기서 공정한 방법으로 후보를 단일화한다.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 제가 이 대표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그것보다도 이 네 번째 일,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 이 이상 제가 더 드릴 말이 없습니다. 모든 걸 거는 거 그냥 낭만적 생각으로 가서 뭐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 힘, 이 일을 다 했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걸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 이게 왜 그러냐?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정권 연장 쪽으로 여권 후보가 당선되면 이 좌익 세상이 깊어지는 거, 이걸 막을 길이 없고, 평양에서 김정은이가 서울 오는 꽃길을 열어주는 정권이 연장된다 그러면 그 5년이 얼마나 끔찍한 세월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우익 쪽에서도 이걸 막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희생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그래야 자유민주 질서가 파괴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당대표를 자기 의지대로 하고 싶어서 나선 젊은 이준석 대표라고 한다면 목숨이라도 걸어야지요. 그러면 단일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경선 과정에서 뭐 이준석 후보 말고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쓴소리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철저히 지켜볼 것입니다. 철저히 지켜보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면 방송뿐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갈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뭐 마지막에 좀 험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준석 후보를 사랑합니다. 오래전에 저 유튜브에도 출연할 일도 있고, 그래서 사랑합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